전라북도 고창의 한 시골 마을. 가을 수확철을 맞아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승희 씨. 4년 전 10여 년의 서울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는데 아직 귀농 4년 차의 햇병아리 농사꾼. 승희 씨가 가는 곳엔 늘 꼬부랑 엄마가 따라 나선다. 42살에 낳은 늦둥이 딸이 잘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농사를 짓겠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반대를 했던 건 엄마다. 결국 자식의 뜻을 꺾지 못하고 구분어리로 농사일을 돕는 중이라는데. 오늘 지금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꽃이 따러 가요. 대신 딸의 경운기를 타고 계절 구경은 마음껏 한다. 진짜 우리나라 천연농부 농사 잘 됐다. 짱이네. 짱이다. 허리가 굽어 불편한 엄마를 언제나 먼저 챙기는 승희 씨. 빨리 내려. 이번엔 엄마가 경운기 주차를 돕겠다고 나서는데 야, 이렇게 돌려. 이렇게 돌려. 좁은 길에서 경운기 바퀴가 빠질까 봐 걱정이 된 모양이다. 됐다. 쭉 와. 너무 잠깐. 자. 이쪽 오라. 이쪽 그래야. 이쪽. 빠져야. 정팔 빠져야. 빠진다. 이리 와. 그만 와야. 정팔 빠진다 그래. 엄마는 그래도 정신없이 넘었잖아. 야, 내 시가 잘못 오나. 덜렁거리는 성격 때문에 엄마의 잔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여봐라요. 운전이 어떻게 가 이렇게 생겼어요. 하마터면 이렇게 넘어가 봐라. 지금 발 잡고 봐라. 이렇게 똑바로 해야지. 저쪽 나 금방 넘어만 만나라냐? 뒤에서 때려보자. 뭐라 그냥 성급하게 미친년 늙듯이 껴냐? 거침이 없는 건 일도 마찬가지. 제철 농사일에 특수 작물까지 손대지 않는 것이 없다. 내년 풀려면서. 농사에서 손을 떼려고 임대해줬던 논과 밭을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2,000평이던 농사가 어느덧 3,000여 평이 되었다. 나감 다솔 내놓던 게 뭔 일이니? 내놓던 게 허작에서 한 것이 두 마지기 세 마지기를 더 든 게 힘들어 죽겠어요. 올해. 다 잘. 75이면 농사꾼으로는 이제 그만 은퇴를 해도 될 나이. 해마다 농사일을 더 늘리고 있는 딸이 못마땅한 엄마다. 그걸 견뎌야지. 근데 내가 너를 늦둥이 낳아서 그런다. 아이고. 그 정도 감당을 하면서 날 생각한 거 아니요? 지랄하네. 어쩌다 생겼는 것이지. 그것을 다 풀리거든. 어쩌다 생겨? 나자. 어쩌다 생겼겠어 내가? 너도 해봐라. 너도 해봐. 정작 늘리라는 자기 식구는 안 늘리고 농사일만 늘리고 있는 노처녀 딸. 꼬부랑 엄마는 오늘도 주름살이 하나 더 느는 것만 같다.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도 승희 씨는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니기 바쁘다. 또 왔네. 차소리 나네. 마루야, 할매 또 요가하게 생겼다, 그치? 응. 오늘은 전단지를 들고 나타났는데 이거 전단지란 것이지? 안 들어줘 그러면. 네가 들고. 계모가 따로 없어. 그거 기한이 하지 말아. 이게 기한 일을 기한 걸렸냐? 동네 사람들. 기한이 일을 벌렸구만이. 그거 아니라도 다 소문 나면 다 돈 벌고 다 소문 나서 다 와야 올 사람? 나왔지. 에이, 누구 딸이야? 엄마? 누구 딸이야? 이쁘네. 미쳤어도 이상한 미쳤어. 미친 사람이 따로 없어. 이거 보고 미쳤다 그게. 이거 무대 이것을 치워 진짜로. 잘한다. 자식들 이렇게 미쳤다고. 연병하네. 헐리를 해 아무 소리 않고 미쳤다 같아. 헐리기인데 왜 그래 자꾸. 이런 건 아니도 암시 아니여. 벌려놓은 농사도 부족해 작년엔 덜컥 민박까지 지었다는데
주변 관광 코스와 연계하면 큰 수익이 난다는 것이다. 쌈을 얼마나 하냐요? 못지기도 괜히 이겨먹고 지었어. 괜히 이겨먹고 지었어. 괜히 이겨먹고 지가 이겼어. 대체 내가 졌어. 근데 자식이 이겨먹는 부모는 없어. 졌어 내가. 민박만 잘 되면 힘든 농사를 줄일 수 있다는데 승희 씨 딴에는 농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 중이다. 얼마 전 수확한 복분자는 가공 공장과 연계하여 생즙으로 만들어 택배로 판매를 하고 있다. 이제 농산물 택배 상자마다 전단지를 넣어 민박을 알려볼 계획이라는데 요즘 승희 씨의 머릿속은 온통 민박 생각뿐이다. 다음 날. 마늘을 까면서도 엄마의 고개가 자꾸 대문 쪽을 향한다. 안 오네 지금도. 사람 기다려고 차 기다려고는 눈 빠져. 새소리 난다. 평소엔 잘 펴지지도 않던 굽은 허리가 찻소리에 벌떡 일어선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엄마에게 가장 반가운 사람. 우리 정분호네. 매 주말마다 찾아오는 예비사위 장호 씨다. 5년 전 승희 씨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당시 한 동호회에서 만나 친구가 된 두 사람.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네. 아유. 얼마 후 승희 씨는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진 아버지를 돌보겠다며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꾼이 되었다. 아버님? 평소 승희 씨를 좋아하던 장호 씨가 그 소식을 듣고 연락을 했고 지난해 다시 만나 1년째 장거리 연애 중이다. 농사일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내년 1월이면 이제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될 사이. 아직도 시골에서 만나는 승희 씨는 늘 새롭기만 하다는데 도시에서 만났을 때는 전혀 이런 이미지는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내가 운전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왈가닥 승희 씨에게 수줍음 많고 살뜰한 청년 장호 씨는 천생 배필이다. 추하게 끝난 옥수수 떼를 뽑아야 하는 일에 예비사위의 힘을 빌릴 참이다. 농사가 서툰 서울 총각에게 친절하게 시범을 보이는 꼬부랑 엄마. 오메. 근데 모두 이렇게. 어머니 하지 마세요. 끊어지는 놈은 끊어지고. 알았어, 내가 할게. 이게 지금 야, 상체 밟지 마, 밟지 마, 밟지 마. 아, 삼채네? 상체 조심해라. 누구 보고 그러냐? 누구 보고 조심이라 그냥?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야 돼. 나만 매일 희생이야.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그러면 그래 해라. 내가 이렇게 밟고 다닐 때 이게 치워. 평소 같으면 색시 아낀다며 자신이 알아서 더 일을 했을 텐데 한 살 어린 예비 신랑이 장모님 덕에 기세 등등하다. 승희야, 너는 네가 뒤에 따라가면서 희야지. 어떤 너는 한번 그러고 정부는 이렇게 힘든 걸 시키냐? 뭐 해야죠? 그만해. 네? 아니, 살세. 그만해. 오늘 단단히 한편이 된 장모와 사위. 장정 하나가 온 김에 허리 굽은 엄마의 일거리 좀 줄여주려 할 거늘 그 마음을 몰라주는 엄마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예비 신랑도 얄미운 승희 씨다. 내가 처음 가서 시켜 먹지. 뭘 내가 더 어려운 거를 시킨다고 그래? 힘줬다가 애기 만들어야요. 뭐? 힘좀 냈다가 애기 만들어야요. 사위를 아끼던 엄마의 속내가 드러나고 만다. 내 남자가 시켜 먹는데 내가 알아서 시켜 먹지. 애도 못 만들게끔 시켜 먹겠어 내가? 내 눈에는 그게 아니다. 시골로 돌아온 노처녀 딸이 연애 한번 못 해볼까 늘 마음 졸였던 엄마. 이제는 어서 두 사람이 함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인데 저는 정우로 우리 승희 지금 결혼하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맘먹고 있어? 승희가 지금 민박도 하고 농사도 더 짓고 싶어 하고 그래서요.
당분간은 주말 부부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나는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승희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응. 승희야 그래야, 어떡하지? 그래야 딸이 온 기분도 나는 얘가 있으면 딸도 안 온 것 같아. 어머니 제가 매일 내려올게요. 그러면 집바닥에다 따는 돈이 더 많겠네. 아유 아니에요. 애기 가지면 승희 서울로 데리고 올라갈게요. 아, 근데 애기 만지기가 힘들잖아. 시간을 못 맞추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한테 너무 많이 알려드렸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씨가 좋아가지고 금방 찾을 거예요. 그래. 뭐 그것만 믿겠네. 믿기는 믿는데 나는 그냥 데리고 갔으면 내가 그냥 한껏 찍었어. 결혼 후에도 당분간 농촌에서 생활하겠다는 딸 때문에 엄마는 요즘 시름이 더 깊어진다. 그런 딸을 이해해주는 사위가 고맙고 미안하기만 한 엄마. 명색이 100년 손님이 오신 날이니 꼬부랑 장모가 한껏 솜씨를 발휘한다. 마늘 좀 맛있지. 아침부터 열심히 까던 마늘도 사위를 위한 거였다는데 엄마, 아빠는? 아빠 드렸어? 아빠 좀 전에 아버지 같이 먹어야 하나 시장을 다가 오셔서 먼저 드렸어. 요즘 같아선 몇십 년 된 서방님보다 예비 사위가 더 귀하다는 엄마. 씨암탉까지 모습을 드러내는데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을 몸소 실천 중이다. 상당히 뽀사지겠네. 잘 먹겠습니다. 막 뜯어. 네. 되게 맛있겠다. 밤 같으지. 엄마의 그런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정작 일은 같이 했는데 싶어 내심 서운함이 밀려오는 승희 씨. 어째 딸에겐 먹어보란 말 한마디가 없다. 고기가 너무 맛있네요. 우리 손이 너무 나는 말르느라. 너무 말르느라. 아, 골라줘. 이름 줄게. 그래요. 뜯어. 많이 줘. 밤을 많이 주라고. 장모만 주지 마. 나도 많이 주라고. 장모 거야? 어떤 거? 많이 주라고 다 줘. 자, 빈정 사기 주라고 그래. 아 뜨거. 이거 주려고? 승희 주려고. 안 먹어. 그만 주고. 저건 내가 잘 해줘. 원래. 42에 낳은 늦둥이 딸의 귀인이니 이 정도 차별쯤은 딸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사회 입에 들어가면 내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배불러. 마늘 많이 먹어 정도는 그래야 네. 정력이가 돼. 네. 저녁 좀 뭐가 좋은데? 응? 뭐가 좋아? 애기 잘 만들어. 장모가 너무 늙어가지고 벨로몬 소리를 다 하네 진짜. 벨리우 소리가 아니여. 그게 따로 맞은 소리야. 너는 벨리우 소리가 아니야? 나는 안 부끄러워 그러고 죽겠어. 한 달이 그냥 1년 같다. 그 먹기가. 더 나이 먹기 전에 외손주들과 알콩달콩 사는 모습이 보고 싶은 엄마. 사위 사랑에 밤 깊은 줄 모른다. 사위가 돌아가고 나니 또다시 모녀에겐 해야 할 일거리가 한가득이다. 승희야, 너 결혼하고도 농사를 앞으로 더 얼마나 칠 생각이냐? 1년만 지을까? 지금은 3년 정도 넉넉 잡고 최대한 1년 안에는 엄마 내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해야지. 3년이야? 3년도 길다. 1년이면 365일인데 3년 그놈을 또 보고 또 고비봐. 겁나지. 근데 네가 여기서 산다 하면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탐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뭐. 아니야, 내가 다 물어봤어. 응.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응. 그래서 조건을 붙였지. 결혼 빨리 하는 대신 우선은 내 하는 일 좀 더 지원해 주는 걸로. 누구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정군 보고 모시고 한번 내려와 보라고 못 되냐?
내려왔어. 응? 그래야 나도 누구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말을 내 귀로 당장 듣게. 알았어.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응. 그거 좀 궁금해 하셨거든. 응. 사돈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은 엄마다. 요즘 승희 씨는 틈만 나면 이 녀석들을 찾는다. 태어난 지 2달 남짓 된 복실이를 유독 아끼는데 개좀 좋아하지 말아라, 야. 아이? 놓고 안 보고 그러면은 내가 이거 지역명에서 죽어버리는데 팔아버린다, 야. 개장수 어머니. 아무래도 오늘은 벼르고 벼르던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은 엄마. 강아지 이쁘면 손이 귀엽다고. 손이 귀엽다면서요, 엄마를? 연병원에 말귀를 못 알아듣냐 지금. 가! 죽여버렸다. 엄마가 유독 강아지를 미워하는 건 동네 사람들에게 들은 한 미신 때문이라는데 아기를 낳지 않은 여자가 강아지를 예뻐하면 임신을 못한다는 것이 아닌가. 임신을 하고 나면 키라갈게. 됐어. 뭐가 됐어. 복실아. 연병원에 저런 개가 어찌 복시 지 말을 알아듣는데 내가 그러면 아는데. 왜 그래? 내가 이제 그렇게 때렸어 하면 여기다 놓아봐. 아, 이리 와. 여기다 놓아봐. 여기다 놓아봐, 야. 떼려고? 아니, 안 때릴게. 연병원에. 개털 빠져. 그리고 방을 들래? 너 더럽다 소리도 헛소리야. 이거 사랑 같아. 연병원에. 귀여워. 아니, 나도 내가 해볼게. 엄마. 알았어. 안 이쁘게. 알았어. 엄마. 알았어. 가. 떼. 그거 하지 마. 늦게 결혼하는 딸이 출산까지 늦어질까봐 늘 걱정인 엄마. 더욱이 엄마는 시집 와서 8년 만에 첫 아이를 낳고 모진 서러움을 겪었다. 영문도 모르는 이 녀석만 억울한 노릇이다. 잠시 후 트럭을 몰고 밭일을 보러 나가는 승희 씨. 사실 적적한 시골에서 이 두 녀석은 엄마에게도 재롱꾼들이다. 엄마, 이것이 어미고 저것이 딸이야. 아들은 나가고 딸만 저거 데리고 살아지고 것이 나오고 승효고 같아. 정이 깊기는 엄마도 마찬가지. 근데 승효 너무 이뻐. 결국 딸을 위해 큰 결심을 한 엄마. 승희 씨가 나간 사이 황급히 개 목줄을 찾는데 복실아. 평소 강아지를 좋아하던 이웃에게 목실이를 줄 생각이다. 마음 같아선 2마리 모두 데려가고 싶지만 개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면 난리가 날 게 불보듯 뻔한 일. 채 다시. 너 나한테 속았어. 이리 와. 이리 와. 결국 승희 씨가 유독 예뻐하는 복실이가 희생양이 되고 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미신에 대한 걱정을 떨치고 싶은 엄마다. 하롱성이 밭에 가고 없구만. 얘다 놔두면 갖다 놓은지 알티게. 너는 여기서 살아라. 호강해라. 너는 여기서 잘 살아. 당수는 입서. 여기서 여가 네 집이여. 난 너 때문에 승희양가 미움받아 나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 지랄하지 말고 살아. 빨리 아기를 가져야 서울에서 한 집 살림을 하겠다는 사위의 말까지 들었으니 엄마는 무엇보다 손주가 급하다 싶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언젠가 이해해주는 날이 오길 바랄 뿐인데. 졸지에 복실이만 엄마와 생리배를 하게 되었다. 그 사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승희 씨. 이제 오냐? 어디 갔다 와? 왜? 아니야, 눈 안 빙고 있다 온 게 그게 어디 갔다 온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저렇게 또 돌아오자마자 개를 품에 안는 승희 씨를 보니 그래? 엄마는 또 못마땅하다. 하지 마. 엄마. 하지 말라고. 복실이 어디 갔어? 너만 했어 왜?
옷이 어디 갔지? 갑자기 복실이가 보이지 않자 복실이부터 찾기 시작하는데 엄마는 일단 모를 새 작전이다. 혹시 어디 갔어? 몰라? 복실이 어디 있어? 복실이. 왜? 복실이 어디냐고. 복실이 그 예미를 그렇게 찾아라. 뭔 일을 했구만 또. 하라 그랬어. 매일 엄마 지금 울래? 그렇게 안 울을래? 누구 맘대로 복실을 팔아? 내가 켰어. 아 왜 빨아 또? 저번에도 팔아. 왜 빨아? 아. 이제 내일 모레 글 빼면 이제 잊어버리자. 너무 개를 갖고 이뻐려고 그래요. 그 꼴배치는 게 팔아버렸어 내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팔아? 네가 무인데 말하는데? 개 파는 것도 네가 다 말을 해? 팔아버렸어 꼴배치. 매일 막 엄마 마음대로 막. 웃기네. 개 팔았다고 우는 사람 너 봤다. 개는 파는 것이요. 짐승은 팔고 사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것 갖고 울어? 나라네. 꼴배치나 죽어서 하도 이쁜데. 사실 이렇게 정을 줬다 싶으면 팔아버린 강아지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혹여 자신처럼 아기를 늦게 낳는 것이 대물림 될까 싶어 늘 걱정인 엄마. 미신이라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엄마의 마음이다. 날 데려와. 진짜 팔았어? 날 데려와. 진짜 팔았냐? 진짜? 응. 진짜 팔았어? 팔았으면 어쩔까? 왜 아골려 팔았냐고. 안 팔았다고 뭐 어쩔 것이오?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할까? 응? 약속할래? 무슨 약속? 그러면 혼다 그러면 내가 개로서 하든지 갖다를 주든지 도로 물려를 오든지 할게. 이리 와봐. 너그 약속할게. 그러면 개가 그렇게 보고 싶으면 아, 진짜. 만져보자. 사람 가지고 왜 그래? 그러면 시안에 그러면 장원이 집 가서 한 10달 살아라. 예? 그 일을 안 한땐 게 눈 오고 막 그러면 여기 시골에 일을 딱 일순위 가지 하잖아. 나도 일을 할 게 있어. 농사일 안 하면. 무슨 일하냐? 이것저것 또 알아보고 하고 왔다 갔다 농기센터나 군청이나 왔다 갔다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많이. 그러면 언제 애기를 만들라고 그려? 그러면 걔 갖다 줄게. 진짜? 너 하는 거 봐서. 뭐 하는 거 봐서야 또. 지금은 갖다 놓은 뒤 또 하는 거 봐서 또 그렇게 걔 갖고 막 그냥 사랑하고 이뻐하면 그냥 또 갖다 얘봐라. 너 모르겠네. 내가 걔 팔 수 있어. 빨리 저 어딨어. 그럼 네가 꼭 약속 다 나가 하는 대로 다 지키고 있지? 약속 다 했잖아. 빨리 와. 그러면은 빨리 데리고 와. 나는 데리고 못 가겠다. 네가 가서 갖고 나. 어딨어? 하롱땅 스매지 따라 갔다. 아 진짜 진짜. 진짜 꼴매기 싫어. 거기. 뭐라고 지랄이야? 결국 딸에게 또 한 번 지고 마는 엄마다. 깨끗이도 말라졌네. 그래도 예뻐하는 강아지를 볼모 삼아 협상을 했으니 좋아? 그리 믿지는 장사는 아닌 셈이다. 덕분에 강아지 모녀에게도 평화가 찾아왔다. 오늘은 장호 씨가 휴가를 내고 승희 씨 모녀와 시내 나들이에 나섰다. 승희 씨의 농사일 때문에 미뤄두었던 웨딩 촬영을 알아보려는 것인데 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좀 있어요. 저렴하게 하게 한다 하면은 이제 230 정도 나오고요. 이제 더 저렴하게. 저 에디 촬영을 할 때 피스를 간단하게 10페이지 정도로 찍어도 돼요. 이게 일정에 한 번이야. 이것은 결혼은 그런 게로 웬만한 거 주는 거래. 왜? 나 다른 걸 다 갖고 싼 거 하면서 이거는 왜 또? 그게 보통 생계는 보지 않아 또.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내가 봤을 때는. 색 컨셉으로 결국 불필요한 돈을 아끼자는 딸의 말에 마음을 굽힌 엄마. 일단 간소하게 촬영을 해보기로 한다.
휴가까지 내고 온 예비 신랑을 위해 내친 김에 촬영까지 하고 갈 차입니다. 우리 딸 이쁜 게 이쁜 데다 더 이쁘게 만들어 주시오. 네, 어머니. 미혼놈도 이쁘게 만드는데 175cm의 훤칠한 키에 하얀 피부. 어디 가서 결코 빠지는 인물은 아닌데 옆에 있으면 방해돼. 방해돼. 짠 하고 나타날 때 기다려. 그럴까? 근데 그 전에 보고 옆에서 어떻게 만들었나. 농사일로 뙤약볕에 그을린 것은 아닐까 못내 안쓰러운 엄마다. 허리 아픈 거 싹 거짓말이고만. 꼬부라져서 왔다 갔다 진짜. 딸이 있으니까 이것도 뭐도 못지라고야. 엄마. 이제 사위를 볼 차례. 좀 더 이쁘게 잘해주시오. 네. 이쁘게 해줘. 더 만들어서 더 이쁘게 해줘. 그야말로 옷이 날개다 싶은 순간 옷이 꽃송이 같으네. 어때 이쁘지? 이제야 제 옷을 찾아 입은 34 아가씨다. 옷이 너무 여기 야에서 부스럽다. 왜 그래? 다 부순 것 같아요. 등우리가 다 나오고 어깨가 다 지혜는 나오고. 나중에 베일로 딱 감추면서. 근데 이 정도 다 입는 거야. 너무 흉실한 나는. 좀 이따가 또 긴 것도 입어. 그러지 알고. 이거 한번 입어. 벗고 다른 거. 어찌 그래? 늙으면 이렇게 입고 싶어도 못 입어 취해서. 언제 이렇게 내가 뭐 유방 다 나오면 어떡해? 안 나와. 잡아 당겨봐. 나온가 안 나와. 진짜 잡아 당겨봐. 잡아 당겨봐. 기어이 직접 확인을 해보고 나서야 한 걸음 물러서는 엄마. 그래. 왜 안 벗겨져? 안 내려 어머니 안 내려. 책장이 꽉 해줬어. 숨도 못 쉬게 안 내려가. 그거 보여줬어. 사는 기분 좋아? 이게 흉실하지 이거 깨끗이 싹 나오고 있어. 얇은 옷이라도 입어야 어머니 돼. 괜찮습니다. 신랑이 결코 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한번 마음먹었다 하면 기어이 하고야 마는 딸. 6개월 전 갑작스레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도 엄마는 기쁨 반 당황스러운 마음 반이었다는데 민박까지 지어놓고 한평생 곁에 있을 것 같더니 너무 갑자기 떠나버리는 것만 같다. 오케이. 이제 아주 결혼이 해볼 것 조금만 같아. 더 쉬어 신랑이. 아까까지는 이쁜 게 좋아졌지. 좋았어. 저렇게 사진 찍고 신랑 찍고 사진 찍은 데는 이제 영 그립스고 대학을 찍고. 눈물이 안 나오려고 해. 꿀떡꿀떡 참는 듯 눈물이 핑핑 도내지고 살아오면서 모든 그냥 고생만 시키고 편하게 키워주다 보여서 너무나 그런 거 넉넉하지 못한 시골집의 늦둥이 딸로 키운 것이 새삼 미안해지는 엄마.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돈 한 번 편히 써보지 못한 딸의 모습이 아른거리는데 주책맞게 나오는 눈물을 그만 딸이 보고 말았나 보다. 큰일 났네. 엄마 때문에. 승희 씨 역시 굽은 허리로 아둥거리며 살아온 엄마의 세월이 자신 탓인 것만 같아 미안하기만 하다. 좋은 날을 앞두고 행복한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엄마도 딸도 그 눈물 앞에 속수무책이다. 그런 모녀의 모습을 지켜보다 예비 사위가 나서는데 막걸리. 이제 힘든 날도 슬픈 날도 딸의 곁엔 든든한 사위가 있어주겠지 하고 생각하니 또다시 망감이 교차하는 엄마.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고 있자니 벌써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것만 같은데 시집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막상 그 시간이 오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엄마다. 서울에서 사돈이 오기로 한 날, 이른 아침부터 부엌이 전쟁터다. 사돈을 맞이하기 위해 엄마는 애써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사서하는 중인데 내가 하려고 아니 자리를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뭐 이게 더 맛있다니까. 근데 일을 만들잖아 그 대신. 뭐 만들어 원래 이렇게 있어 먹는 거요.
언제 그렇게 때려서 국만 듣고 이런. 딱 봐도 응. 욕하게 생긴 사람 얼굴. 네가 간상이냐? 이제 딸내미 시집 가가지고 나중에 결혼식 가서도 막 울면서 이연병 내면서 욕하면 어쨌고? 나 몰라. 어메 어찌 여가 쏟아져 버렸디야? 쓰는 게 도로. 아 여기서 나왔구나. 아 이렇게 정신이 없단 말이야. 지금 일을 지금 몇 번 하는지 알지? 응? 그래도 너도 나 없으면 못 살아. 서울에 사는 젊은 사돈을 초대해 놓고 나니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야속하게도 시간은 빨리 흘러가고 한다고 했는데도 한없이 부족한 것만 같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셨죠? 어려운 손님 맞이에 안 그래도 구분허리가 땅끝까지 닿는데 예, 아이고 먼 길 오시라고 수고했어요. 농사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 고생 많으셔. 아유, 허리도 아프시고. 멀리서 사돈이 온다는 소식에 아버지도 오늘은 말쑥하게 차려입고 아침부터 기다리는 중이다. 아이고 누님 잘 지내셨어요? 그야말로 상다리가 휘어지는데 시부모 입장에서야 며느리 밥 얻어먹고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당연할 터. 결혼 후에도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하니 이렇게라도 마음을 대신하는 승희 씨다.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우리도 싱겁게 먹는데 이게 맞아요. 싱겁게 드시네. 아니요, 우리는 짜게 먹어요. 내경이야.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생각해서 싱겁기만 하라 그래. 근데 여자는 뭐 싱겁게 나면 시가 생긴다더니 그쪽을 따랬더라. 첫째는 이쁘고 활달하고 아주 그런 게 다 좋아요. 하여튼 모든 게. 다행히 한 고비는 넘겼다 싶은 승희 씨. 농사를 조금 지어보니까요. 진짜 요만한 바탕떼기 그거 뭐 심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승희도 걱정스러워요. 어머니처럼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까봐. 그런 건 미준이 안 돼야 되는데 모르겠어. 근데 이제 막 가서 밭에 가서 구부리고 일하고 쭈그리고 앉아서 뭘 심어야 되고 하니까 지난번에 다리 괜찮아? 다 나은 네. 거야? 이번 초대로 시어머니의 걱정을 최대한 덜어드릴 생각인데 식사를 마친 가족들이 평상에 아니 모였다. 밭에 가서 고추 따고 싶은데 엄마가 어머니가 힘드셔가지고 그러시네. 한장을 하셨대. 예전에 많이 와서 해주셔. 아니 고추 따셔 지금. 네, 꽃을 아직 딸 때가 안 되어가지고요. 저번에 따서 좀 익어가고 있어가지고. 아, 아직 익어서 네. 뭐 딴 거 딸 거 없어? 딸 거나 캘 거나. 다 모처럼 내려오셨는데 어찌 일을 시킬 수 있을까? 예비 부부는 잠시 산책을 나가기로 하고 이참에 엄마와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드리려는데 전화를 받더니 시어머니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유모차를 끌고 길을 나서는 엄마다. 하필이면 사돈이 온 날 이웃에게 부탁해 놓은 말린 고추를 찾으러 온 것인데 이제 겨우 2번 만난 사이 엄마에겐 도시에서 온 젊은 사돈이 아직은 어렵다. 일부러 혼자 가지러 왔는데 아무래도 그 양이 너무 많은 모양. 그러다 따블라. 이른을 넘긴 나이에도 엄마 소리가 절로 나오니 그 소리에 사돈이 달려 나온다. 명색이 일륜지 대사인 결혼을 앞두고 결혼은 어떻게 시킬 것인지, 결혼 후 주말 부부 생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 할 이야기가 산더미건을 정작 해야 할 말은 안 하고 하염없이 일만 하고 있는 엄마. 그 모습을 본 승희 씨가 굳어진다. 엄마랑 나랑 엄마랑 나랑 해야지. 또 뭐가 잘못됐나 싶어 괜한 눈치만 살피는 엄마.
손님 왔을 때 일하는 거 싫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를 이해할 수 없는 승희 씨. 시어머니 앞에서 그 마음을 표현할 수도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결국 화를 식히기 위해 잠시 자리를 뜨는데 엄마는 눈치 없이 아직도 일 삼매경이다. 나이 많은 사돈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 시어머니 역시 가만히 쉴 수는 없을 터. 승희 씨에겐 이 상황이 곤욕스럽다. 엄마가 시어머니와 떨어져 밭으로 가는 사이 그 뒤를 따라가는데 야, 몰라서 몰라. 나 일 욕심으로. 아 그럼 왜 어려운 자리에서 그렇게 막 일하고 그래?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럼 한다. 아 진짜 짜증나. 내 두, 아니, 그거 한 번 지나갔는데 어떡해. 아 짜증나. 이제 엎어지면 무려. 저 꼬다리 떨어진다. 이거 꼬다리 떨어지면 네가 달아줄래? 왜 그래 진짜. 안 할게. 야, 안 하면 다 해놓고. 그러면 하지 마라 그래. 이렇게 여기까지 한 4시간 걸려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일을 시켜야겠어? 버스 지나가는데 뭘 이제 와서. 그거 인자서 지나간 일을 누가 나기다 타놓고 지랄이야. 그래. 성우로 어머니 일 시켰다고 지랄지라고. 내가 한 거 아니야. 가만히 듣고 있자니 엄마도 화가 치민다. 들어가라고. 근데 지금 시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뒷전이야. 시끄라. 30명을 키워놓은 게 그것이냐? 시집도 가기 전에 벌써부터 시댁 생각만 나는 딸이 괘씸한 엄마. 아무리 아들이 하나 생겨도 그 서운함이 가시지 않는다. 이거 마구. 그날 오후 승희 씨가 가방을 챙겨 들고 나선다. 서울에서 예식을 올릴 계획인 승희 씨. 시부모님도 모셔다 드릴 겸 서울에 가서 예식장을 둘러보고 올 계획이다. 그 길에 간식거리라도 챙겨 보내려니 엄마도 덩달아 분주해진다. 안녕히 계세요. 네, 좀 편히 가세요. 예, 하겠습니다. 예. 잘 갔다 와. 차가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하는데 부모는 자식 여기 가면 안 보이더라고 하죠. 아이 그래도 섭섭해. 아우 나중에도 그 옆에 있으면 든든한데. 시댁 식구와 가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정말 품 안의 자식이 아니구나 싶다. 다음 날 딸의 빈자리도 잠시 승희 씨가 집을 비울 때마다 민박일은 오롯이 허리 굽은 엄마의 몫이다.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먼지까지 쌓이지 않는 건 아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을 위해 수시로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당최 이게 농사보다 무엇이 좋다는 건지 엄마는 이해할 수가 없다. 아 승이 없으면 내가 아주 그냥 죽겠다는 게 아주. 저 있으면 안 해버려 나는. 아니야. 나는 안 하고. 돈도 대도 안 해. 돈도 대도 목돈 들어가고 푼돈 그러고 근데 이 지랄이네. 손님 구경을 한 게 언제인지 까마득하다. 밥이 가요. 준비하시오. 아유, 해야 돼. 그만해도 돼. 아픈 남편 수발에 딸이 벌려놓은 농사와 민박일까지 뒤치다거리하느라 하루도 편히 쉬어보지 못한 엄마다. 이제 간쪽 해줄게. 아니. 주름이 늘어가는 세월 앞에 엄마도 지쳐가는데 따뜻하더니 구웠네. 이거. 나 지금 당신에게다 할 말이 조금 있어.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 민박 저거 나만 힘들고 오늘도 그냥 청소년이라 힘들어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승희가 쉴까 그러면 저걸 누가 운영을 해. 그냥 저거 승희 없을 때 나 부동산에 가서 내놓으려네 새로밖에. 그러는데 그게 당신 나만 힘든데 나 더 허리꼬부라져 더 허도 못 오고. 뭐 아니 그래야 저도 시집가면 잊어버려. 그냥 시집가면 여기 걸려서 하는가? 나도. 나 말했으니까 나 없으면 그거 간지 알고. 직접 나서서 도울 수도 없으니 답답하긴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이고, 사실 민박을 얼마나 처음 한다고 했을 시간 때 있었는데. 누구보다 말린 건 거동을 못하시는 아버지였다. 하지만 어차피 시작한 일이니 응원해 보자는 것인데 엄마라고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아, 옆에서 누르누르. 자신이 떠나고 나면 홀로 남아 아버지와 살아야 하는 엄마 걱정에 민박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딸을 이해해주고 싶다. 다만 그 민박 때문에 결혼을 하고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딸이 걱정스러운 것이다. 오늘은 단단히 결심을 하고 시내로 나선 엄마. 기어이 부동산을 찾아 들어가고야 마는데 어머니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하도 내가 모르니까 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한번 들어보려고 왔어. 우리 딸이 네. 조그마하게 민박을 하는데 네, 민박을. 예. 예, 한 동네에서 그것도 동네에서 민박을 해. 근데 네, 어디예요? 나성이 네, 혜림의 나성님. 예, 나성이 월봉. 얼마 전 민박을 임대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엄마. 이참에 제대로 알아볼 생각이다. 새 놓으면 얼마 받으며 이게 팔면은 얼마 받으며 그걸 좀 알아보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양쪽을 이렇게 견주어 봐갖고 웬만하면 내가 우리 딸을 이기고 내가 앞장을 쓰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모르겠네. 저희가 현장을 가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이렇게. 그러면 지금 오늘 못 가고 오늘은 방문이 안 되고 월요일 날 내일. 내일이 오늘. 네, 아 우리 딸이 지금 서울 갔어요. 네. 오늘 서울 가신 게 오기 전에 좀 해면 어떨까? 예. 안녕하세요. 예. 딸이 돌아오기 전에 서둘러 알아보려니 마음이 더욱 급해지는데 그 시각 서울에서 이식장을 알아보고 있는 승희 씨. 내년 1월이면 정말 새색시가 된다. 농사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서울을 오가며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데 가격은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이것도 비싸고 음식도 아까에 비해서 지금 몇 배가 아니라 얼마가 차이 나는 거야. 어떤 것 같아? 나 모르겠다. 좀처럼 싸우지 않던 두 사람이 요즘 결혼을 준비하며 경제적인 문제로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잦아진다. 아니 맨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어 결혼식을?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 저렴하게 하자고 그랬잖아. 지금 하는 이게 거는 저렴한 거 아니야? 아니 기준이 뭘 보고 저렴하다는 거야? 자기는 기준이 뭘 보고 저렴하다는 아 거야?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지. 지금 이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똑같은 거야. 아니 보이지만 조금이라도 싸게 하려고 결혼 날짜도 일부러 비수기에 하려는 거였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은 민박을 지으면서 모두 써버린 상황.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승희 씨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일거리를 한가득 쌓아안고 길목에 자리를 잡는 엄마. 어쩐지 일에 통 집중을 하지 못하고 길 어기로 자꾸만 눈길이 향한다. 질이 불안지라
여기서 오는 거 저장 보는 거 몰라. 수익 언제 올라지? 잠깐만. 수익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 농가 민박으로 오는 양쪽 갈래길의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앉은 이유다. 이 차야? 차 오네? 드디어 기다리던 차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어제 들리기로 한 부동산 사람들이다. 다행히 딸이 돌아오기 전에 도착했는데 민박엔 구석구석 어느 곳 하나 승희 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런 민박을 부동산에 내놓은 걸 알면 시작도 해보기 전에 일이 어그러질 터. 딸 몰래 죄를 짓는 엄마의 마음이 바빠진다. 만약에 이놈 그 팔아버리면 따님은 뭐 드시려고 그래요? 시집까지 시집으로 가버려야지 이제. 몇 살 먹을 건데? 아이고 늘 노처녀야. 못하네요. 갈차주고 큰일 나지 또. 어머니 말씀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그 뭐 매각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임대로 내주신다든가 팔기 아까우면 임대로 내줄 것 같으면은 또 말씀해 주죠. 지은 지도 얼마 안 된 데다 워낙 깔끔하게 관리를 해온 터라 이만하면 값도 꽤 쏠쏠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일찍 돌아와 버린 승희 씨. 오면 어디 가요? 안녕하세요. 어디 그서? 그래,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 걱정돼가지고. 손님? 아이고. 손님이세요? 아유, 저희는 그냥 부동산에서 왔어요. 어마 손발이 맞아야 이거 하는. 부동산은 왜? 부동산에서. 아니, 어머님이 저희 그리도 들키지 않으려 애를 썼건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엄마. 바싹바싹 입이 말라온다. 고민을 하실까 이런 상의 왜요? 하실까를 상의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방문 한번 한다고. 제가 나중에 그러면 연락 드릴게요. 그래요? 네. 필요에 따라서 전화. 네. 일단 부동산 사람들부터 보내려는데 그러면 그냥 네. 뭐 차라도 잡수고 가셔야지. 우리 가을도 많이 있어. 여기 앉아. 아니, 저거 앉아봐봐. 아니야. 아니, 여기 앉아보시라고. 사서 갈게요. 저것은 이제 저거 봐라. 엄마랑 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네가 너는 맨날 노는 친구 나도 알았으니까. 우선 다음에 뵐게요. 네, 죄송해요. 아니. 아니야. 가만 있어. 내 말. 이번엔 엄마도 물러서지 않는다. 쉽게 포기할 일이었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아이고, 잠깐만. 나오시면은 내 말 듣고 오셨잖아요. 네. 근데 내 말을 조금. 혼자 부동산을 찾아가기까지 엄마의 고민 또한 깊었는데 일단 딸 모르게 민박을 팔고 난 후에 농촌에 남겠다는 딸을 어떻게든 설득해볼 참이었다. 어째 그 사람이 그게 뭐 그 사람은 그렇게 심각하게 후딱 가버리냐? 땅보로 돼 있는 사람 아니 집보로 돼 있는 사람이 아니 아무튼간 네가 늙어봐야 내 속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안 돼? 안 읽었는데? 그런 게 알아야요. 내 말을 들어봐. 그렇게 째려보지 말고. 너 이제 앞으로 지금 내게다 그렇게 부학할 것이 아니라 너 결혼하고 올라가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한대? 내가 언제 올라간다고 그래? 당분간 계속 여기 있는다고 그랬잖아. 자리 잡으면 여기서 살 건데 왜 그래? 나는 가버리면 좋고. 자꾸 가버리라니까 자리가 안 잡혀지고 있잖아 지금. 명명하네. 왜 자꾸 안 도와줘? 자꾸 맨날 그래. 왜 자꾸 그래? 왜 자꾸? 예식장 비용 문제로 예비 신랑과 다투고 온 데다 엄마까지 마음을 몰라주니 속상한 승희 씨. 일부러 걱정돼서 서울에서 일찍 오니까 저런 짓 하고 있네. 사실 엄마도 일이 힘들까봐 걱정되는 건 나중 문제다. 딸이 시집가기 전까지만이라도 편안하게 지내다 가길 바라는 것인데 그 마음을 왜 몰라주는 것인지 엄마 역시 답답할 뿐이다. 전날의 일로 아직 마음이 복잡한 승희 씨. 민박을 시작한 지 이제 겨우 1년 3개월. 제대로 잘 해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데 자꾸만 보채는 엄마가 야속하기만 하다. 일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리고 당연히 엄마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데 누가 오느냐 돈 주고 나 같으면 안 오겠다. 처음부터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뜻대로 안 돼. 농사일을 힘들어하는 엄마를 위해 농사일을 줄이고 민박으로 수익을 내어볼 야심찬 계획이었는데 버는 돈은 보이지 않고 쓰는 돈만 보이니 엄마는 애가 탄다. 11,200원이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지. 이 그러면 나 둘이 살 때는 2,700원, 1,700원 그렇게 나와. 이 민박 그게 한 푼이 빨려고 그게 그래요.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승희 씨의 머릿속엔 여전히 민박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승희 씨. 민박 주변엔 갯벌 체험장과 승마장이 있어 부동산에서도 목이 좋은 곳이라고 했다. 아직 홍보가 부족하단 생각인데 나만 좋아하냐? 세계 사람 다 좋아하지? 어디가? 몰라. 너 가는디 내가 가야 하고 바늘이 간디 힐이 가야 되는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심통난 딸의 마음도 달랠 겸 함께 가보려는 엄마. 왜 차 내려. 안 내려. 저기서 내가 잔소리하지 말고 내리라고. 내가 그러면 네가 나 끄집어 내릴 수 있어. 바빠 죽겠는데 방해하려고 그래. 내려. 결국 엄마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출발하는데 도착한 곳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버스 터미널이다. 내가 좀 아이 도와줄게. 됐어. 내가 말하면 더 좋지. 어이구 이것도 몇천 장 되고. 차 안에 전단지를 본 엄마. 어디다 나 누구를 주려고? 이 많은 전단지를 이 넓은 곳에서 누구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인지 불만한 사람은 줘야지 저런. 사서 고생이라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말인 것만 같다. 손님을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 이렇게 발로 뛰는 승희 씨의 마음이야 오죽할까. 안녕하세요. 이거 하나 보세요. 여기다가 좀 이거 비치하면 안 될까요? 비치할 수 있나요 혹시? 그건 힘들어요. 전단지를 들고 간 지가 한참인데 어쩐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기다리다 못한 엄마가 거리로 나서는데 나 너 찾으려고 헤맸어. 가자, 그냥 가자. 너 바쁘잖아. 네 스케줄이 지금 바빠. 그게 가자. 뭐 바빠 이거 뿌리는 게 오는데. 말 안 들으면 나 부동산 또 내는다잉. 아 지게 죽겠네. 그러니까 가게 그만 가게. 내 말도 들을 때는 들어줘. 기름값은 빼야 할 거 아니야. 아이고 잘 피는 것 같다. 기어이 고집을 피우고 부동산에 다녀온 자신 때문은 아닌지 반겨주는 이 하나 없는 곳에서 홀로 뛰어다니는 딸을 보니 마음이 짠한 엄마다. 그만 가자. 가자. 그날 저녁 승희 자냐? 승희야 자? 앉아? 들어가도 되겠어? 왜? 딸한테 엄마가 간다는 것이 뭘 왜 이유를 달아? 엄마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딸에게 다가서는 엄마. 내가 늦게 나서 너를 그냥 곱게 못 키운 것이 좀 내가 좀 이? 마음에 걸리고 근다. 근데 시집가려고 나를 받아놓은 게 엄마 마음이 너무 무겁고 마음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그래서 엄마 평생 내가 돈 모은 거 요거야. 근데 통닭 넣어줬다. 이것밖에 없어. 이제 네가 이거 갖고 요령껏 해. 이? 갖고 가. 그 부모로서 또 이것만은 널 주어야 내가 마음이 편하고. 이거 좀 무슨 잔소리 하려고 그래. 갖고 가. 잔소리 안 하지. 됐어. 너 잘못하는 것 같고 그러지. 내가 뭐 돈 주러 아까서 뭐 잔소리가 가니? 줘. 아이 됐어. 가져줘야 내 마음이 편해.
엄마의 마음 앞에 강인하던 승희 씨도 무너져 내린다. 내가 엄마한테 약속했잖아. 엄마 돈 안 받아. 나는 딸 이름 안 주면 내가 죽어도 걸린대. 모진 말도 모진 행동도 결국은 다 자식을 위하는 엄마의 서툰 표현이었으리라. 시집가서 엄마 마음 편하게 하고 안심을 시키고 가야죠. 내가 진짜 시집갈 때 엄마 돈을 주고 가려고 그랬어. 그래? 근데 갖다 쓴 놈도 내가 너한테 덕본 것도 많이 있어. 근데 내가 진짜 민박에다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돈을.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내가 돈 많이 들어간지 알아. 말써 내가 결혼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아서. 천년 만년 함께 할 것도 아닌데 왜 그리 청개구리 같은 자식으로 살았는지 후회가 밀려오는 승희 씨. 그 자식의 눈물 앞에 또다시 마음이 아려오는 엄마다. 햇살이 유난히 눈부신 아침. 모녀의 집 앞에 차들이 줄줄이 서 있는데 다 됐는가? 예. 거의 준비 다 됐어요. 승희는 어디 갔어? 승희요? 방에 있는 것 같아요. 옷 입는 것 같아요. 정서방이랑 같이 빨리 나와. 기다리게. 지인들의 도움으로 부족했던 웨딩 촬영을 하기로 한 것. 아이고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이거 옷들이 다 나와갖고. 이뻐요. 저와 다들 똑같이 입었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보기 싫어 내가 오늘만 다닌다. 사랑해야 할 자식이 하나 더 늘어난 꼬부랑 엄마. 늦둥이 딸 덕에 요즘 인생 최고의 행복을 맛보는 중이다.